산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록빛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나무십, 새소리와 흙냄새. 자연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인다는 만족감도 크죠. 몸을 써야 아프지 않다. 근육이 노화를 막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철이 되면 아침 일찍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도시에서는 숨조차 쉬기 힘든데 산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상쾌하다고들 하시죠. 마치 여름의 피난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건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3%가 정기적으로 산행을 한다고 응답했을 만큼 등산은 매우 보편화된 취미이자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어르신, 발목을 접질려 구조를 요청했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한참이나 걸린 구조 시간, 하산 중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추락한 사례까지. 우리가 쉽게 넘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등산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등산을 시작하면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땀으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걷다 보면 열사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칫 어지러워 균형을 잃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산을 오릅니다. 등산은 평지를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도가 높아지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며 지면도 고르지 않죠. 특히 평소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등산이 몸을 혹사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특유의 더위까지 더해지면 산은 더 이상 평온한 자연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위협이 되는 환경이 됩니다. 오늘 본범지에서는 72세 윤기찬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등산을 과신하고 있었는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산이 주는 이로움만 생각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은 애써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산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산행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걷고 계시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년층에게 등산이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 특히 여름철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등산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산행이 훨씬 안전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길에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지혜로운 인생 조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기찬 어르신의 등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기찬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그는 퇴직 후 매주 한 번씩 산에 오르는 것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이었죠. 불광산, 북한산 자락 정도만 가볍게 다녀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걷고 나면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고 그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들과 산악회를 만들게 되면서 산행은 점점 본격화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단톡방에 이번 주 코스가 올라오고 새벽같이 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산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백운산, 계룡산, 내장산, 설악산. 어디든 갔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산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는 시간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뻐근할 때면 나는 산에 안 다녔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라고 말했을 정도로 등산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그 평온하던 일상이 산에서 무너졌습니다. 8월 초 윤 어르신은 지리산 자락의 중산리 코스를 오르기 위해 동창들과 함께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했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기온이 27도를 넘고 있었지만 산속은 시원할 거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 물을 조금만 챙긴 것도 새벽밥을 거른 것도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르막이 본격화되자 점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빨리 차오르고 다리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힘들었고 대화는 어느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윤 어르신은 가슴을 움켜쥐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듯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다가왔고 누군가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지리산 중턱, 구조대가 들어오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늘도 없는 지점에서 어르신은 거의 40분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물도 거의 다 떨어졌고
여벌 옷도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휴게소는 한참을 내려가야 나오는 거리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단을 받은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 다행히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아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 다니시는 건 좋지만 여름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있으시면 등산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기찬 어르신은 그 말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감기 한번 제대로 앓은 적 없고 병원도 정기검진 말고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것도 산에서 평소 가장 자신 있던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산을 혼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한 뒤에야 출발합니다. 예전처럼 높은 산을 무리해서 오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숲길을 천천히 걷고 중간중간 앉아 쉬며 물도 자주 마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꼭 영상을 찍어야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자는 마음으로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윤 어르신은 지금도 그날 진짜 위험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더운 날 물이 좀 부족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겨냈을 텐데 여름이라는 계절이 그리고 그 더위가 기력이 약해진 노인의 몸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처럼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준비로 오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름 산행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수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산속이라고 늘 시원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고도에서는 자외선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분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탈수 증상이 오면 가벼운 어지럼증부터 의식 혼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기찬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불운한 사고담이 아닙니다. 여름철 산행을 무심코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던지는 조용한 경고이자 이제는 우리가 등산을 운동이 아닌 위험 요소가 포함된 활동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등산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다리 근육을 단련하며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점점 느려지고 신체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작은 이상 징후들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계 기능의 저하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심장의 수축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지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산처럼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 산행은 이 위험을 몇 배로 키웁니다. 높은 기온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되는데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을 오르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산악의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산악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2%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심혈관계 문제로 인한 실신, 어지럼증, 심지어 심정지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름 산행은 일반적인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고온 다습한 날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고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탈수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며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는 강한 자외선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은 더 강해지는데 노년층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화상을 입거나 열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체온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결국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뇌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특히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셋째는 벌과 진드기, 뱀 등의 여름철 야생 생물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산에서는 말벌의 개체 수가 급증하고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밝은 색 옷이나 강한 향을 피해야 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숲속 풀숲을 지날 때 진드기에 물리면 쯔쯔가무시병이나 중증열성혈 소판감소 증후군 SFTS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모두 고령자에겐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넷째는 지형적 특성에 대한 오판입니다. 등산로는 평지와 달리 돌부리, 나뭇가지, 갑작스러운 경사 등 예측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엔 땀이 흐르며 시야가 흐려지고 탈수나 어지럼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돌 하나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산 중 낙상 사고가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라갈 땐 긴장하고 있지만 내려올 땐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름철 등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산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운동은 땀을 많이 흘려야 효과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그 땀은 회복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건 이렇게 사고를 당한 뒤에야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날은 쉬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등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내 몸 상태와 오늘의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산인지, 오늘은 무리해도 괜찮은 날씨인지 그것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오르내리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경계심이 풀리고 준비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등산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코스 선택입니다. 예전엔 이 정도 산은 쉽게 올랐지라는 생각으로 예전 체력을 기준 삼아 코스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는 숫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며 관절과 심장도 더 이상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높은 고도를 택하거나 험한 지형에 도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간에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패배라고 느끼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등산은 승부가 아니라 안전하게 다녀오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없이 등산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안 먹는 게 편해라며 공복 상태로 산행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등산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근육 떨림, 심한 경우 쉬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식사 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고 등산을 하면 약효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하를 걸은 채 땀을 흘리며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것은 마치 연료 없는 차를 산길에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 없이 걷는 습관입니다. 목마르면 그때 마시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물을 충분히 챙기지 않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 손실이 빨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2030분마다 한두 모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몸의 부담도 적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등산을 경쟁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친구나 동행자와 속도를 맞추기보다는 앞서가려 하거나 정상을 꼭 찍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페이스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쟁심이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며 속도를 높이고 이 정도는 해내야지라는 자존심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등산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이 어떤지, 호흡이 불편하지는 않은지를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산시 방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 중 사고는 오르막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산 중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하산할 때 체중의 몇 배가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스틱을 이용해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장과 장비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여름이라 옷을 얇게 입고 모자나 장갑 없이 등산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 산행일수록 복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자와 긴 소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등산화, 그리고 하산시 관절을 보호하는 스틱까지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또 장비가 많으면 무겁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물을 줄이거나 응급약을 빼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없는 건 그 물과 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자 산에 오르는 습관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 가면 마음이 자유로워라는 이유로 단독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벌이나 진드기 등 야생동물과의 돌발 상황, 탈수나 어지럼증, 실족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 장소와 예상 시간을 알려두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등산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산행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산행 가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산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자 삶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준비된 지혜와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노년층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올바른 등산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즉 햇볕이 가장 강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등산은 이른 아침, 가능하다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시원하며 인파도 적어 몸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장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얇고 통기성이 좋은 밝은 색상의 옷,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티셔츠, 자외선을 막아주는 긴 소매 상의와 챙이 넓은 모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여름이니까 반바지가 시원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풀숲이나 돌에 긁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긴 바지가 더 안전합니다. 등산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중등산화나 경등산화를 신어야 발목 부상이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로퍼 같은 신발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행 전 반드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공복 등산은 매우 위험하며 간단한 죽이나 바나나, 삶은 달걀 같은 가벼운 아침 식사라도 꼭 드시고 출발해야 합니다. 물은 최소 500ml 이상을 준비하시고 무조건 갈증 나기 전에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섞은 물도 좋습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산행 전 몸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전날 잠을 잘 잤는지, 몸에 무거운 피로감은 없는지, 약은 챙겼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특히 고혈압, 협심증, 당뇨,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복용 중인 약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한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용, 혈압약, 해열진 통제, 그리고 진드기나 벌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항히스타민제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 속도를 무조건 느리게 하십시오. 산행은 최대한 천천히 걷는 게 기본입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느껴질 땐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며 호흡을 안정시키고 3040분마다 510분 정도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동행자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속도를 맞추는 일은 삼가고 본인의 보폭과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내려올 때 반드시 스틱을 사용해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하산이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점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혼자 등산하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하든 나의 상태를 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안전장치입니다. 부득이하게 혼자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 장소, 예상 소요 시간, 귀가 예정 시간을 알리고 출발하시고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위치를 공유하거나 연락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노년층 대상 등산 모임이나 지역 산악회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임에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오늘은 꼭 정상까지 가야지, 이왕 왔으니 더 멀리 가자는 생각이 사고를 부릅니다. 산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조짐이 이상하면 바로 멈추고 하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땀이 식으면서 오한이 오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콕콕 쑤신다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괜찮아지면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산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힘이 풀리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족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을 내딛기 전 지면 상태를 꼭 확인하고 돌이나 나무 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손에 물건을 들기보다는 배낭에 모두 넣고 한 손은 스틱, 한 손은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 등산의 본질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산행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좋다, 땀을 흘려야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이, 나의 몸 상태, 그리고 그날의 날씨와 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등산이며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거대한 산을 바라볼 때면 사람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겸손함이 산을 오를 때만큼은 사라지곤 합니다. 이 정도야 예전에도 잘했으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이 발끝을 재촉하고 자칫 그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뀌는 순간 몸은 더 이상 따라주지 않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평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고도와 기온, 지형,
체력, 심장박동까지 모든 요소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무리하지 않아야 내일도 걸을 수 있고, 오늘 돌아와야 다음 주에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윤기찬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방심했던 순간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을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발했고 늘 하던 코스였고 별다른 이상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의 더위, 그날의 체력, 그날의 준비 부족이 겹쳐 위기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산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괜찮은가? 지금 이 산행이 내 몸에 맞는가? 준비되지 않은 열정은 건강을 갉아먹고 무모한 습관은 삶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산은 결코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을 찍었다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멀리 갔다고 더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 그 여정이 평안했고 내 몸에 무리가 없었으며 자연의 기운을 잘 받아왔노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등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산과 나란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천천히 준비된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 길은 분명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산행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산행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봄봄지의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지혜와 평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